오늘은 거의 정규 라이브가 아니라 일지 같은 거 좀 한두 분 거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보충 수업처럼 하는 개념이에요. 10분 들어오면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피드백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미영님 거 먼저 볼까요? 공복 혈당 92 정도 나오시고 뭐 아예 나쁜 건 아니죠. 92면 정상 범주예요. 8일차 1.8kg 감량 잘 빠지고 있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홍강가루랑 용용소금, 물, 거기다 방탄 코코아, 이제 도시락에 채소를 추가해서 드셨네요. 느타리버섯, 새송이, 모기표고, 거기다 올리브유 두르셨고 채소를 삶아서 드셨습니다. 이게 제일 베스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채소 보면은 지금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는 채소가 제일 좋습니다. 이게 색깔별로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식탁이 좀 알록달록해야 돼요. 그래야 가장 균형적으로 미네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달걀색에 당근, 컬리, 깍지콩, 완두콩, 코코넛밀크, 버터인데 라드유랑 아보카도유로 채소를 먹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에사비의 생수. 근데 사실 생수보다는 탄산수가 좀 더 맛있죠. 저도 경험상 탄산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상하자마자 사이클 30분, 그리고 공복 근력운동 50분에 40분. 운동을 꽤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고 필라테스를 또 하세요. 7시에 21시에 산책. 어우 상당히 진짜 상당히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정도로 하시면은 다 대부분 결과가 좋아요. 컨디션 기상시간이 바뀌어서 살짝 피곤하다. 근데 근력운동을 포함한 모든 운동을 공복에 했는데도 하나도 지장이 없었다. 아주 훌륭하죠. 공복이라 그런지 정신이 맑아서 독서 및 공부가 집중이 잘 되어 너무 좋습니다. 역시 사실 이게 저탄수와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옛날에 5개월 전 닭고야만 먹으면서 바프 촬영 마치고 무월경, 무기력증, 요요 15kg, 삶의 의지가 없었는데 키토를 하면서 몸무게는 숫자일 뿐이며 더디더라도 삶의 방식은 바른 방향으로 변하려는 노력. 저는 최미영님의 감정일기에서 제가 처음 키토 시작할 때 느꼈던 감정이 많이 보여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량하고 말고가 아니라 건강한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자꾸 맞춰가는 게 그게 사실 제일 큰 변화죠. 내일을 위한 다짐, 지름길은 없다. 행운의 여신은 행운을 그냥 주지 않는다. 그렇죠. 노력하는 자에게 덤으로 주는 게 행운이죠. 도약하려면 움츠려야 한다. 노력은 헛되지 않는다. 내일도 부단히 노력하자. 이 마인드셋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잘하고 있는지 봐달라는 의미에서는 적정한 피드백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고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사 속도가 너무 좀 느린 편이라면 탄수화물 더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건강식으로 드시고 계시니까. 최미영님 그리였고요. 당던이님 변화일지 7일차 보겠습니다. 공복 혈당 괜찮으시나요? 81이면 벌써 3kg 감량하셨고 목표까지 2kg 남았어요. 일주일 차에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58.6kg고 어제보다 마이너스 700. 어제 저녁 반신욕하고 잤는데 효과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반신욕이랑 림프 마사지는 실제로 감량에 엄청 많이 도움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19시간 반을 하셨네요. 아주 훌륭한데요. 점심 먹을 시간에 배가 안 고파서 넘겨봤는데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듯. 이후에 약간 과식으로 이어졌던 걸까요? 자 뒤에 나오네요. 12시까지 괜찮았는데 1시 이후로 너무 배고파서 평정심이 사라졌다. 그래서 계속 다음 끼니 먹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죠. 이것도 근데 여러분의 데이터를 이제 하나 더 쌓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초반에 많이 겪었던 실수예요. 근데 보통 한 3달 하다 보면은 허기짐을 제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16시간이 제일 편해요. 물론 운동을 안 한다거나 좀 앉아있는 시간이 긴 날은 18시간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보통은 16시간 합니다. 그게 제일 심적 부담도 없고 몸에도 부담이 없어요. 자 식사 내용 한번 볼까요? 오전에 하여튼 9시에 일어나셨고 1시 27분에 버터 하나에 견과류를 드셨네요. 공복을 견디기 위한 그거였군요. 방탄 버터. 단식 깰 거 감안하고 그냥 드셨대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19시간 반 채웠는데 단식 깰 수도 있죠. 자 저녁 시간 저희 도시락에다가 에사비를 드셨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볶아 드셨네요. 사실 저희 도시락이 냉동 제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분감이 좀 있거든요. 이 수분감을 최대한 없애고 드시려면 리조또 종류는 비닐을 완전히 다 떼고 6분 이상 돌리면 되고 두부면 제품은 오히려 수분을 다 날리면은 면이 엄청 뻑뻑해져요. 그래서 두부면은 한 3분의 1만 벗겨서 똑같이 6분 정도 돌리면은 약간 촉촉한 맛을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지 않으니까 이거를 그냥 프라이팬에 엎어가지고 볶으면은 수분도 날리고 두부면도 맛있어집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계란이랑 버섯 그리고 고추 이런 채소 완벽합니다. 운동 산책을 50분 동안이나 하셨네요. 강아지가 뛰어가지고 강제로 달리기까지 하시고 너무 귀엽습니다. 이번 기수는 영양제 없이 간다. 채소랑 이런 거 잘 챙기면은 어느 정도는 보충이 되니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요즘 나의 궁금증은 왜 2, 3시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면서 컨디션이 떨어지는지 였는데 점심 11시쯤 먹은 뒤라 좀 시간이 지난 타이밍에 이런다. 내 가설은 요즘 공복 유산소 한다고 아침에 움직였더니 땡겨 쓴 에너지로 인해서 그때쯤 고갈되는 것이지 않을까.
실제로 이 시간대가 지나고 저녁 먹을 시간쯤에서 자기 전까지는 에너지가 확 오른다. 그쵸, 식사하고 나서 에너지가 차니까요. 근데 이거는 점심 먹고 나서 에너지가 돌기 전이죠. 사실 드시면은 완전히 돌기 전입니다. 뭐 혈당 차고 뭐 이거 있는데 우리가 혈당 위주로 먹는 게 아니니까. 오늘 얌전히 집에만 있으면 점심도 스킵했더니 오늘은 머리가 멍한, 그리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현상이 없었다. 일관되게 머리가 맑았다. 그쵸, 요 정도의 에너지 수준이 기분의 섭취 에너지와 몸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이게 균형이 딱 맞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아무리 잘해도 과하게 움직이면은 이런 현상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이어트 시작하는 분들이 대사 건강이 아주 훌륭하지 않잖아요. 대사 건강이 엄청 훌륭한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해도 힘이 많이 안 빠져요. 지방 분해해서 내 체지방 에너지로 계속 쓰면서 살게 되니까 에너지가 안 부족합니다. 지방 대사 안 되는 분들은 이걸 분해도 못할 뿐더러 에너지로 소비도 못하니까 음식이 줄면 줄은 대로 힘든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걸 개선하려면 공복과 저탄수를 계속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초반에는 저탄수랑 공복할 때 완벽히 컨디션 좋기는 어려워요. 궁금증, 운동을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건가? 내 컨디션만 고려하면 사실 움직일 에너지가 없다. 이거는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거랑 이어지는 거죠. 우리 실제로 갖고 있는 에너지와 먹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소비하는 에너지, 이 세 가지 균형이 맞아야 대사 건강도 회복하고 내 에너지도 지킬 수 있다. 근데 이걸 너무 초과해버리면 아무리 식단 잘하고 해도 힘들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당더리님이 세운 가설이 저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감정일기 봅시다. 배고프기 시작하니까 초조해졌다. 요거 되게 좋은 발견이죠. 내가 언제 초조해지는지, 그리고 이때 자기 통제력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자꾸 시간을 보고 언제 식사할지 머릿속에 계속 떠오른다. 오늘의 경험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직은 괜찮을 것 같다고 해도 한 끼 스킵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일단 16대 8 하면서 8시간 동안 두 끼 먹는 스케줄에 전적으로 올인하도록 해야 할 듯한다. 맞습니다. 3끼에서 2끼로 줄이는 게 1번입니다. 2끼에서 1끼로 줄이는 거는 조금 적응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저녁 먹고 정해진 양을 먹었는데도 20분간 먹었는데도 허한 느낌이 가시지 않아서 또 초조해졌다. 요것도 괜찮은 피드백인 것 같아요. 일단 씻고 보자 해서 씻었는데 씻는 동안 갑자기 배부르다는 감각이 느껴져서 허한 느낌이 사라졌다. 아주 좋죠. 이것도 되게 좋은 판단이에요. 일단 기다려보는 거. 우리가 보통 밥 먹고 20분 지나야 포만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몸 상태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오늘의 교훈,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도 허기짐이 느껴진다면 30분은 기다려보자. 이거 너무 좋죠.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다이어트 메타인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뱃속 상황을 내가 정확히 아는 거야, 안 봐도. 챌린지 전에도 음식과 살과 다이어트 고민으로 정작 중요한 일을 못했는데, 챌린지 동안은 그런 고민을 딱히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남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으로 채우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너무 좋다. 저는 이게 진짜 이상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이어트, 음식 중독 이런 거는 건강도 해치지만 진짜 집중해야 될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해요. 사실 그게 제일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음식에서 자유로워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내가 원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더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한테 더 살갑게 대할 여유도 생기고,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음식을 먹는 게 삶의 유일한 낙이 아니라, 음식은 나를 이제 건강하게 하는 어느 정도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게 유일한 행복이었다는 건. 근데 이제는 수단이 되고, 그 수단을 이용해서 더 중요한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저는 이게 진짜 건강한 저탄건지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루틴으로 돌아가서 도시락에만 충실하는 일주일. 에사비는 이제 실험할 것도 없이 식전 식후에 무조건 마시면서 혈당을 거의 일직선으로 만들어보자. 식전 식후 혈당 차이가 거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당돌이님 일지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거 볼 때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한테 피드백을 요청할 것도 없네요. 훌륭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댓글이 있었죠. 가로세로님, 49에서 시작하셔서 목표는 45, 현재 47kg네요. 아침 체중 47.2, 저녁 체중 47.4인데, 우리 원래 인간은 아침과 저녁의 체중이 달라요. 저녁의 체중이 더 높습니다. 물 먹고 음식 먹고 부종 차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데, 감량식을 하고 있다면 그 갭이 줄어들어요. 보통은 하루에 1에서 2kg 차이 납니다, 일반식을 먹으면. 근데 감량식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2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게 거의 똑같은 게 제일 이상적인데, 만약에 전날에 저녁 체중이 아침 체중보다 조금이라도 낮잖아요? 그럼 다음날 무조건 감량됩니다. 이거 거의 법칙이에요. 예외가 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잘 때 체지방을 제일 많이 태우기 때문에, 저녁에 아침 체중보다 조금 더 낮다면 이제 저녁에 더 잘 태울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된 거죠. 부종도 없다는 거는 이제 글리코겐도 많이 없는 거고, 인슐린도 좀 낮을 확률이 높으니까 잘 때 체지방을 잘 태울 여건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저녁 체중이 낮다는 건. 간헐적 단식 오후 4시부터 오전 5시 20
5분까지. 오우. 아침에 뭔가를 하셔야 되는군요. 그리고 4시간밖에 못 주무시네.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요것만 더 잘 자도 될 텐데. 공복 버틸만 했음. 시사 내용 한번 볼까요? 16대 25대 59. 1대 2대 7에 가까운 거죠. 정식 탄단지에 가까운 겁니다. 아침에는 요거트, 블루베리, MCT 오일, 냉동 아보카도. 잘 드셨고요. 근데 요게 이제 그렇죠. 오렌지. 우리가 과일은 최대한 챌린지 때는 안 먹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죠. 뭐 드셨으니까. 저는 요거는 비추해요. 블루베리도 가끔 먹는 거야 괜찮은데 그냥 안 먹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락이야 뭐 1대 2대 7 맞췄으니까 괜찮고, 여기 식이섬유도 많아요. 저녁 간식 에사비에 아메리카노 메밀차. 근데 4시간밖에 못 자는 게 늦게 주무셔서인지 아니면은 일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잠이 안 와서 4시간을 못 잔 거라면 커피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4시간은 솔직히 심한 시간이에요. 운동 웨이트 1시간 반, 유산소 30분. 잘하셨어요. 좋은데 잠을 더 잘 잤다면 감량이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컨디션 너무 일찍 일어나서 너무 피곤했어요. 운전하면서 엄청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신 거죠? 공복 운동을 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너무 일찍 일어나셨어. 이건 더 자야 됩니다. 잠 못 자면은 배고파요. 그리고 체지방 대사도 잘 안 되고 포만감도 안 느껴지고 안 좋습니다. 오늘 식사 일찍 맞춰서 배가 좀 고팠다. 근데 좀 고픈 정도는 뭐 괜찮아요. 회사의 과제를 잘 참으셨어요. 잘하셨고, 좀 더 일찍 자려는데 내일 일찍 깨지 않기를. 아주 괜찮습니다. 달살자님, 느린 대사에 필요한 영양제 있을까요? 팁 드리자면 이런 책들. 근데 이게 절판책이에요. 일반인들이 읽기 되게 좋은 쉽게 정리된 책인데 절판됐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미네랄 백과사전. 기본적인 이론도 있고, 미네랄은 효소의 작용을 돕는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탄화 환원 반응을 촉진한다 이런 좀 생화학적인 관점도 있죠. 이런 거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면은 내 대사 상태에 필요한 미네랄이 뭔지도 추론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정리해가지고 한번 정규 컨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몇 가지 더 추천해드리면,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모든 것 이라는 책도 있고요. 암 극복을 위한 미네랄 이야기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요오드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사실 요오드가 나쁜 미네랄이 아니에요. 꼭 필요합니다. 특히 갑상선에 엄청 좋아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셔도 되고. 내경님, 아침 저녁 체중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거의 감량이 잘 되는 기간에는 대부분 임상적으로 저녁 체중이 아침 체중이랑 비슷하거나 낮아요. 그보다 높으면은 다음날 감량폭이 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침 저녁 체중을 보면서 이렇게 그 데이터 자체에 강박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걸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녁에 체중을 쟀는데 아침보다 낮아, 기분 좋게 잘 수 있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럼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는 뜻입니다. 제가 어떤 유의미한 지표를 하나 알려드렸다고 해서 그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유의미한 지표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종합적으로 그냥 참고만 하고 그냥 데이터로서 인지만 하고, 우린 아까 얘기했듯이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대사 건강과 정신 건강. 이제 잘 준비하러 가시죠. 저도 쉬러 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